안녕하세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요양 서비스 브랜드 스마일 시니어의 대표 이진열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요양 등급을 한번 알아보고 계시거나 요양 등급을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보호자님이나 어르신들이 아니실까 싶은데요. 보호자님과 어르신들과 상담을 했을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양 등급 신청을 하기 전에 진단서나 소견서 같은 걸 준비해야 될까요? 하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래도 이 요양 등급을 고민하시고 계신 어르신들이라면 하나둘씩은 좀 지병을 앓고 계시다 보니까 미리 내가 이 지병과 관련되어 있는 진단서를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늘은 요양 등급 신청 과정에서 미리 이 의사 소견서와 진단서를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3만 명이 넘는 어르신과 보호자와 상담하면서 얻은 꿀팁을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 진짜 꿀팁이거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선 요양 등급 신청 판정 과정에서 의사소견서를 좀 미리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려면 이 요양 등급 판정의 절차를 아셔야겠죠. 요양 등급은요, 일단 건강보험공단에 이렇게 생긴 신청서를 제출하게 돼요. 그럼 이 신청서에 우리 어르신과 보호자님의 인적사항이랑 예리사항을 쭉 쓰고요. 그 다음에 신분증 사본을 공단에 팩스로 신청을 하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그럼 간단하게 인적사항만 쓰면 되는 건가요? 하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맞습니다. 처음에 신청할 때는요, 어르신의 지병이나 이런 것들을 일절 쓰지 않아요. 그냥 우리 어르신과 보호자님의 개인정보와 인적사항들, 그리고 주민등록증 사본 같은 신분증 사본만 제출하면 끝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요, 공단에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전화가 와요. 그래서 보호자님께 보호자님, 저희 건강보험공단 어느 지사인데요, 어르신의 방문조사 때문에 한번 찾아가려고 하는데 언제가 괜찮으세요? 하고 일정을 조율하게 돼요. 그러면 그 전화가 온 날로부터도 한 1, 2주 안에 건강보험공단 직원분들이 어르신 댁에 가서 방문조사라는 걸 합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러면 공단에서 방문조사를 하고 나면 마지막에 조사원이 어르신에게 의사소견서를 받아오세요 하면서 종이를 한 장 주실 겁니다. 이 종이를 의사소견서 발급 의뢰서라고 하는데요. 이 종이에는요, 어르신에게 부여된 발급 번호가 있고요. 이 발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본인 부담금이나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하나의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 발급 의뢰서와 함께 보호자님께 문자로도 그 발급 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문자가 발송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의뢰서를 가지고요, 의뢰서와 발급 번호를 가지고 지정된 병원에 가서 지정된 양식의 소견서를 받는 게 요양 등급에서 정해져 있는 의사소견서 발급의 절차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소견서를 준비한다고 해서 그게 이 발급 번호가 나오기 전이니까 인정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사소견서 발급과 제출은요, 요양 등급 판정의 과정에서 거의 끝자락에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요양 등급 판정 과정에서 의사소견서는 가장 끝자락에 있는 절차이긴 하지만 이 의사소견서나 진단서를 좀 미리 준비해야 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바로 두 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는 어르신께서 65세 미만인 경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요양 등급과 관련되어 있는 이 요양 등급의 토대가 되는 법령이 바로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 제1조에 보면요, 이 제도의 목적이 쓰여져 있어요. 이 목적에는요, 고령이나, 그러니까 노인분들이나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혹은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요양 등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 키워드는요, 이 신청하려고 하시는 분이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혹은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환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노인성 질환은요, 우리가 잘 아는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 같은 대략 그 뇌질환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대개 이 노인성 질환에 속해요. 그래서 65세 미만 분들이 신청을 할 때는요, 우리 이 대상자분이 노인성 질환이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 케이스이고요. 그럼 두 번째는 우리 어르신께서 지병을 앓고 계신데
그 지병이 있다는 걸 강조할 필요가 있을 때 진단서를 보완 서류로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양 등급은요, 어떤 지병이 있다고 해서 등급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을 얼마만큼 혼자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판단하게 돼요. 이 일상생활을 혼자 할 수 없다는 것들을 앞에 말씀드린 공단의 방문조사에서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어필할 만한 자료들을 객관적으로 많이 보여줄수록 등급 판정 확률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맥락에서 우리 어르신이 기존에 앓고 계시던 질병에 대한 진단서나 의사의 소견서 같은 걸 미리 준비하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등급이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걸 우리의 어르신 상황을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근거 자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요양 등급 판정 과정에서 의사소견서나 진단서를 미리 꼭 준비할 필요는 없다는 거 이제 알게 되셨나요? 이렇게 요양 등급을 신청하고 판정을 하는 일련의 과정에는요, 꽤나 좀 정보의 격차들이 있어요. 미리 알아야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스마일 시니어는요, 전국에 200개가 넘는 지점이 있고요. 그 지점에 있는 센터장님들이 30분, 1시간 안에 어르신들에게 직접 가서 요양 등급 신청부터 판정의 모든 과정들을 심지어 무료로 도와드리는 로켓 매칭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어디 있는 어르신이나 보호자님들이더라도 내가 요양 등급 관련해서 좀 고민이 있다 하시면 지금 보여드리는 1661-5290으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센터장님께서 직접 가서 등급 신청부터 판정까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스마일 시니어의 이진열이었고요. 저는 요양 등급 관련되어 있는 또 다른 꿀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